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간밤 글로벌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특히 어젯밤 한미 통상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투자 심리도 전반적으로 되살아났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95% 오른 2,54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강세에 장 초반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 마감 때까지 강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였는데요. 외국인이 11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는데요.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는 물량을 더 확대하면서 6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기관도 5천억 원 넘게 담아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강세를 보이다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장에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3% 넘게 반등에 나섰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0.5% 오른 729선 기록했는데요. 장중 한때 0.93%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장 마감 무렵 상승폭을 소폭 축소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홀로 사자세에 나섰는데요. 3거래일째 순매수에 나섰고요. 오늘장에서 7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대장주 알테오젠이 지수를 짓눌렀습니다. 미국 머크와의 할로자임 특허 분쟁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에 5% 넘게 미끄러졌고요. 2차 전지 훈풍의 에코프로 그룹주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 알아볼까요? 먼저 카카오입니다. SK텔레콤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의 전량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는데요. 대규모 지분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카오에 대한 신뢰 저하로 해석되면서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애경케미칼입니다. 나트륨 배터리 기술이 각광받으면서 관련 소재를 개발받은 애경케미칼이 주목받았는데요. 특히 중국의 CATL이 관련 양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상한가를 만든다. 김보람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지난주 첫 방송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네네.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만 볼 수 있어서 아쉽다. 금요일만 기다린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이 상승 열기와 함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경제 단타대장 김보람입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시장에서 꽉꽉 여러분들의 포트에 채워야 되는지 오늘 하루도 명확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부터 조금 리뷰를 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어떤 종목들을 포트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4월 23일 날 사실은 시장에서 정책주들이 되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이제 정책주 끝났다. 정치 테마주 끝났다. 근데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느냐? 정책주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분명히 그런 구간에서 테마가 남아있는 종목들을 시장에서 포트로 담아야 된다라고 매수 시그널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린케미칼 다음 날에 바로 11%대의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방송 말미에 준비된 종목들 중에서 정책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세가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그 종목을 지금이라도 포트에 편입하신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장대 양봉을 한 번은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방송을 끝까지 집중하셔라.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날 되게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리뷰들을 드렸는데 로보로보라는 종목을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을까요?
사실은 로보로보는 제가 되게 오랫동안 많이 지켜봤던 종목이고 움직임을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히든으로 얘기 드리고 바로 다음 날 11%대의 급등이 나왔다거든요. 근데 4월 23일 날 제가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렸느냐. 로보로보의 자리가 다시 한번 정책주의 순환매와 함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테마주가 그냥 떨어진다고 끝이 아니고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있는 종목들은 2차 상승 또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방송 중에도 이 원리를 꾸준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난 방송에서 무슨 얘기 드렸죠? 주가가 상승하면 떨어질 때 특정한 마디값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런 마디값들을 꾸준하게 공략해서 단 하루 만에 14%, 11%대 급등 나오는 맥점을 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테마주들을 거래하다 보면 원치 않게 테마가 약세가 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손절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테마의 순환매들을 적절하게 포트에 채운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복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서 또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과 기회들은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겁니다. NX 보세요. NX 제가 하루 만에 19.3%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종목을 얘기 드릴 때 뭐라고 얘기를 드렸느냐. 정책주의 첫 번째 눌림목이기 때문에 매우 시그널이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특별히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섹터, 테마 뭘까요? 이제 곧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게 되면서 대권 주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대권 주자가 결정이 됨과 동시에 또는 그 무렵에 대권 주자에 뭐가 나올까요? 정책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테마를 보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세종시 관련주들, 퓨리오사 관련주들 얼마나 급등이 나왔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분명히 정책주를 기반으로 국민의힘에서도 급등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급등의 첫 번째 눌림목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만 있다면 10에서 20%까지의 단숨에 급등을 채우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미리 준비하고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실제로 이런 종목들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종목들을 이야기를 드릴 때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정책주 그리고 시장에서 대선을 겪으면서 빠지지 않는 게 있다. 뭐가 있다? 창투사 관련 테마들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실제로 27%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 드렸죠? 아난티라는 종목을 얘기를 드리면서 곧 있으면 대북 관련 이슈 또는 정책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정책주로서 엮일 때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좀 조정 중이거든요. 아직까지 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시장의 정책주들 또는 대선에서 각광을 받을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되든지 정파와 관계없이 대북 관계 이대로 끝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과 극은 만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최악의 관계에서 약간의 유화책만 나오더라도 대북 관련 이슈는 상당히 커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장의 전체를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대성 창투처럼 급등하는 종목들의 초입 구간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히든으로 종목 하나 얘기 드린다고 했죠. 그 또한 그 종목이 왜 공략할 수가 있고 어떤 잠재력, 어떤 차트의 위치를 가질 수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서사를 이해하신 다음에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무료로 시그널들을 다 남겨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무료 시그널들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특정한 구간을 공략하는 이 루틴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쩔 때는 기분 좋아서 위에서 사고 어쩔 때는 기분 안 좋아서 아래에서 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일정한 루틴대로 종목을 공략하기 때문에 균일한 성과를 내기가 좋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 중에서 신라젠을 말씀을 드렸고 그 신라젠이 오늘까지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강한 주도주의 첫 번째 눌림을 잡아야 하는데
그 눌림을 어디서 잡는지 그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공략한 공략주들의 이 성공표인데요. 보시면 제 종목들의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1차 목표가를 달성하는 달성 기간이 상대적으로 되게 짧아요. 하루, 이틀, 3일, 이틀. 종목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맥점과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2차 상승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당장 이런 종목들을 뽑아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오늘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아까 보셨던 히든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이 왜 상승했다가 이렇게 단기간에 특정한 마디값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제가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항상 무슨 얘기합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을 일으키는 메이저들의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올라가는 주식 없습니다. 물론 실적 때문에 외인과 기관이 들어올 때도 있죠. 근데 외인과 기관들도 의도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아, 이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테마주들도 상승할 때는 각각의 의도를 가지고 상승을 하고 결국에는 조정 구간이 발생을 하는데 이 조정 구간에서 급등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거를 한 13년 전에 깨우쳤는데 그 13년 동안의 깨우침으로 하나의 매매 패턴을 완성을 시키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제 실력이 상당히 빠르게 점프를 하더라는 거예요.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이 원리에 대한 영상들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게 1시간짜리 분량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다라고 한다면 무료로 받는 영상의 수준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노하우들을 다 담아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이번에는 주식을 진짜로 어떤 식으로 거래해야 되는지 왜 이런 자리에서 2차 상승과 급등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주식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드려요. 요새 워낙 테마주들 편차도 심하고 또는 대형주들이 가다 보니까 주식이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시면 절대로 주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주식으로 한 20년? 한 18년이네요. 18년 전에 대략적으로 크게 깡통을 한번 쳐봤습니다. 어떻게 깡통을 쳐봤느냐? 2년 동안 제가 모았던 돈을 다 깡통을 쳐봤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저는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주식을 어떤 뼈대를 가지고 공략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공략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참여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뼈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주춧돌을 잘 놓고 뼈대를 명확하게 세운 이후에 기둥을 올려야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종목들, 검색기, 아무것도 원리 없이 공략하는 것들은 분명히 무너지는 모래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채우고 싶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케미칼부터 이스타코까지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종목들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그 원리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네. 한 페이지에서 담기 힘들 정도로 정말 종목들이 많은데요. 네네. 전문가님 원래 자랑하면 그 비결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원리도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히든 종목으로 얘기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분명히 그 종목들에는 특정한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지 그나마 주가가 왜 반등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NX가 바로 다음날 19%가 상승을 했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주가의 분봉의 차트입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할 때 뭐가 생기나요? 마디값이라는 게 생깁니다. 마디값이라는 게 생기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거래대금을 많이 쓰고 사람들이 많이 이 주식을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든다? 아,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주식이 단기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대기 매수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대기 매수세가 마디값의 이 1층 구간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가가 정말로 빠르게 튀어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NX 보세요. 상승하고 나서 마디값 첫 번째 구간이 만들어지니까 이 마디값의 첫 번째 구간을 찍고 바로 주가가 20% 이상의 급등이 나오는데 이런 빠른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과 이 통계가 뭐다? 기본적으로 주도주, 시장의 대장주들 중에서 빠르게 종목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잘 선정하시고 시장의 대장주만 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승했던 종목들이 짧은 기간 눌릴 때 공략을 해야지 안전하게 2차 슈팅을 노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리엔트 종목 볼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보세요. 분봉상에 상승하고 상승할 때 마디값이 만들어지고 떨어지면 대기 매수세가 있고 똑같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종목 선정을 잘했을 때 마디값에서 대기 매수세가 만들어지면서 3, 4일 안에 20% 이상대의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가면 주식 안 산다고요? 여러분, 비트코인 1억 넘는데 왜 살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못 샀다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이 떨어질 때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구나 하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를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히든 종목들을 대부분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종목들을 얘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마디값이 만들어지고 떨어질 때 대기 매수세가 나올 만한 곳에서 마디값 1층, 이 빨간 라인을 공략하게 되면 3일 동안에 14%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한 번 얘기하고 보세요 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히든 종목들로 계속 이런 것들을 검증해 오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Y시캠 보세요. 상승할 때는 각각의 재료가 있습니다. 각각의 원리와 각각의 명분이 있어요. 근데 떨어질 때는 반등 나오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반등이 나오는 통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인 뼈대를 잘 만들고 기둥을 세우는 그런 타점들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Y시켄 같은 종목들이 30% 이상의 급등이 나오는 구간들을 명확하게 캐치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종목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1차 목표가를 빠르게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차 목표가를 빠르게 달성한다는 것은 종목들이 어떤 특정한 구간에 왔을 때 반발할 수 있는 반등세, 기대 매수세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간을 어떻게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지만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온코닉 테라피틱스인데 똑같은 자리죠. 상승했습니다. 상승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특정한 의도가 있다. 이 물량을 이 메이저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끌어올리는데 마디값 이 빨간색 구간에서 뭐가 발생을 한다? 이 종목 좋은 테마인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하니까 대기 매수세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 매수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단기적으로 빠른 기간 안에 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급등,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지 그 원리들을 제가 무료 영상으로 다 찍었다는 겁니다. 항상 얘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걷다가 20만 원 줄 수 있다니까요. 30만 원 줄 수 있어요. 근데 기분 좋죠. 그게 맨날 이뤄지나요? 절대 맨날 이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물론 좋은 종목들을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매번 여러분들한테 행운처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스스로 10만 원, 20만 원을 하루에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운에 여러분들을 다 맡길 게 아니고 진짜 원리에 대해서 깨닫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가를 공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방송 중에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셨어요? 하면 다 안 봐요. 우리 어릴 때 영어 공부할 때 영어 교과서 다 모아놓은 다음에 공부 안 하고 되게 시험 잘 본 것 같은 기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식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쓰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미루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터닝 포인트의 지점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와 원리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개장 전 아침 8시 30분에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차 전지 테마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목받았고 조선 테마는 미국발 호재 속에서 강세 보였습니다. 먼저 2차 전지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의 CATL이 2세대 나트륨 배터리인 락스트라를 공개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리튬보다 저렴한 나트륨을 써서 생산 비용을 낮췄고요. 더 추운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의 충전만으로 최대 1,500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있는데요. 나트륨이 리튬보다 양이 풍부하고 안정성도 뛰어나서 리튬 배터리에 대한 대체재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들 안에서 협업 가능성이 올라오면서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거다라는 기대감도 반영됐는데요.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자익을 전해액 대체 소재 생산하는 기업으로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애경케미칼, 나트륨 관련 첨가제 기술을 보유하면서 상한가로 수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테마 짚어볼 텐데요. 간밤 한미 통상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이에 따라 다음 주에는 미국 해군성 장관이 한국을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 방문을 통해서 한미 간 MRO 사업에 대한 협력 기대감도 한층 더 커졌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장에서는 HD 현대그룹주 안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연달아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협력 가능성과 또 실적으로 증명된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증명되면서 오늘장에서 강한 탄력으로 이어졌는데요.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선제, 조선업 회복에 따른 선박 수혜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다음 주 월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으로 11%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이슈를 받았던 게 나트륨 배터리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저비용 그리고 상당히 고성능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냐는 것은 무엇으로 판명된다? 거래 대금으로 판명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맨날 무슨 얘기 드렸죠? 인기 투표 해보셨나요? 인기 투표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하면 그 사람이 제일 빛나 보이잖아요. 그죠? 주식에서는 그게 뭐다? 거래 대금이다.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인기 투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관심이 반영되면서 첫 번째 주도주급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이런 호재를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에는 뭐가 있다? 대기 매수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떨어질 때 이 종목을 이제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된다? 뭐라고 얘기 드렸죠? 애경케미칼 같은 종목들의 분봉이 만들어지고
조금 전까지 계속 보셨던 거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마디값 1층, 2층 구간을 노리게 되면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 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종목들에는 대기 매수세와 종목을 끌어올린 메이저들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애경케미칼과 같은 종목들 눌림에서 공략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배터리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중국의 CATL이 2세대 나트륨 배터리인 낙스트라를 공개하면서 오늘 관련 테마의 수급이 강하게 집중됐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애경케미칼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재명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화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무슨 환경에 뭐 맞습니다. 지구의 맞죠? 날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 날을 맞이해서 탈플라스틱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럼 이런 관련된 이슈에서 어떤 종목을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날짜가 정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함께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걸 뭐라고 한다? 테마를 해석한다. 주도주에 대한 서사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데요. 탈플라스틱 공약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테마군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테마군이 생겼다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시장에서 특정한 의도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의도를 뭘로 판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사람들의 거래 대금으로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거래 대금 안 실리고 상한가 간 탈플라스틱 정책주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터진 에코플라스틱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그럼 이제 어디서 공략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마디값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재밌는 거 한번 볼까요? 에코플라스틱이 오늘의 상승이 발생하기 전에 이전에도 분봉상의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분봉상의 상승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디를 지지했어요? 마디값 1층을 지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구간에 떨어지게 되면 뭐가 있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디값 이 1층, 2층 구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이 구간을 찍고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루틴된 투자를 하셔야지 안전하게 테마주를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탈플라스틱 정책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탈플라스틱 관련 종목 공약을 발표하면서 관련 종목의 매수가 집중됐는데요. 관련주로 에코플라스틱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테마, 조선 테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수익이 메마를 틈이 없는데 이 조선 테마는 또 모멘텀이 메마를 틈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이 조선 관련은 상당히 시장에서 분쟁의 수혜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분쟁 관련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조선주가 계속해서 한번 퉁퉁퉁 튀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 번에 화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감정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화해는 하겠지만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쟁이 수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군함 건조 그리고 한미 협력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제일 지금 각광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는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오션 바닥부터 많이 올라왔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기술적으로 앞에 매물대들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 양봉은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눌림목의 구간에서는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 상당히 긴 모멘텀으로 업황 자체가 살아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테마에서 배터리, 이재명, 조선 테마까지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님의 그런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장중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착붙이라고 하죠. 입에 정말 착 달라붙는 돌침대 기법 가져오셨는데 네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자세하게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 주가라는 것은 떨어질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상당히 주가가 빠르게 탄력 있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간이 뭐다? 마디값인데 그 마디값에서 왜 반등이 나온다? 물량의 의도도 있지만 대기 매수세가 아주 몰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강력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들을 드릴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뭔가요? 타점인가요? 아니죠. 저는 항상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테마의 대장주를 하셔야 된다. 시장의 주도주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보면 시장의 주도주와 테마의 대장주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는 장대 양봉으로 20% 이상 마감한 종목들까지만 커트라인으로 하세요. 그 밑에 종목들은 웬만하면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무슨 얘기를 드리죠?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간 종목들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장사를 하려고 해요. 가게를 차리려고 해요. 그럼 어디서 하시겠어요?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임대료가 제일 비싼 강남 같은 데서 하려고 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러세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막 시골에서 사람 하루에 10명 다니고 이런 데서는 절대 장사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대금이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마른 종목들은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거래 대금 1,000억 이렇게 무권리로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데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왜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거래하냐는 거예요. 상한가가 발생하고 장대 양봉이 20%까지 상승한 종목들 중에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넘어간 종목들만을 선별을 하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도주나 대장주의 80%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종목들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을 때 진정으로 폭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어떻게 좋은 재료들을 선별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별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제가 상승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상승할 때 장대 양봉이 20%가 넘어간 종목을 선정한다.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넘어간 종목을 선정한다. 이때 분봉상의 흐름이긴 한데 실제로 거래 대금이 1,500억 넘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떨어질 때 마디값에서 뭐가 발생한다? 대기 매수세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 대기 매수세를 기점으로 하루 만에 16%대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로직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맨날 재료 하는 줄 아세요? 재료는 여러분 확장성이고 예산이고 돈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100억 쓸게, 어디에다가 200억 쓸게 이렇게 들으면 어때요? 그렇게 큰 돈을 쓴다고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1조 쓸게 하시면 어때요? 얼마 전에 AI에다가 100조 쓴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테마가 AI 종목들이 그만큼 강했던 거예요. 재료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화홀딩스 왜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나요? 시장의 초반에 평화홀딩스 관련된 대권 주자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을 수도 있네? 받고 있네? 그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마디값 1층에서 뭐가 발생한다? 아주 강력한 대기 매수세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다 전체적으로 이해하신 이후에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IMBC 보세요. 상승할 때 정말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거래대금 충족됐고
재료까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지는 이 빨간색 돌침대 1층 구간에서 이틀 동안에 몇 프로 상승했다? 14%대의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재료가 강한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활발한 종목들은 떨어지는 구간에서 마디값을 지켜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이런 테마, 이런 주도주들을 공략을 하실 때 시장에서 높은 승률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치 테마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신라젠 말씀드리고 신라젠 실제로 오늘 공략을 했거든요. 신라젠 차트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급등을 했는지. 대화제약, 제약주잖아요. 그죠? 제약주인데 먹는 항암제 이슈를 가지고 여러 번 주가를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때 거래 대금과 기본적인 조건들이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때 마디값 1층 구간을 찍고 3일 동안에 17%대의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종목들은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리와 타점 그리고 패턴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계속 새로 세우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뼈대를 만든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살들을 덧붙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기법의 원리, 주가의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지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이스트리죠. 지금은 LNG 가스관 관련주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이 첫 번째 떨어질 때는 30% 이상의 급등이 진짜 쉽게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럽니까? 테마주는 항상 순환매가 발생을 해요. 순환매가 발생을 하는데 각각의 테마들이 오늘은 이게 강하고 오늘은 이게 강하고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장에서 바뀌는 테마주들 중에서 강력하게 이슈와 재료가 선별된 종목들만을 포트에 담는다. 그 종목들이 어디에 떨어질 때? 빨간색 마디값 1층에 떨어질 때 이 구간을 기점으로 대기 매수세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공략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진짜로 삼양 NC캠 같은 첫 번째 종목의 눌림목들도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다 무료로 이런 시그널들을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의 근원이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 마디값들을 통해서 다 준비된 가격으로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가격으로 공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급변하는 주가 속에서도 조금은 더 안정적이고 직관적으로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스웨이브도 마찬가지죠. 상승했던 종목이 떨어지는 마디값 1층 구간을 공략을 했을 때 하루 이틀만 해도 12에서 13%대까지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분명히 여러분 시장에서는 매일매일 주도주라는 이름으로 종목들이 발생을 하고 그 종목들이 발생할 때 첫 번째 눌림목을 잡는 사람이 제일 안전하고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디값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해를 어떻게 할 수가 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실 수가 있게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클로버 지금은 기억도 안 나시죠? 그게 뭐야?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3달 전만 해도 진짜 로봇주 없으면 바보 취급 당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주가가 상승하고 떨어지니까 떨어질 때 똑같은 라인으로 마디값 1층 구간을 찍고 반등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차트들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주도주들이 다 하나의 원리로 관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땐 이런 거, 저럴 땐 저런 거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뼈대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그 주가가 반등 나오는 전체적인 기준을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변해요. 그리고 대선주의 흐름들을 아직까지 못 잡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대선주 중에서 지금부터 뭘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제 곧 국민의힘에서 2강으로 좁혀지고
대권 주자가 나오게 되면 정책주가 강하게 한 번은 움직일 겁니다. 근데 하나의 정책주가 움직일 게 아니고 싱크테크가 설립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주가 분명히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눌림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떤 비중으로 잡는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달만 해도 계좌가 빠르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혹시나 포트가 소외되고 있다. 아직까지 대선주 중에서 내가 이렇다 할 퍼포먼스를 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방송이 끝나기 전에 함께 하셔서 어떤 포트를 통해서 시장을 공략할지, 어떤 포트를 시장에 채워야 될지 같이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왕이 될 강세주, 왕자의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기법에 대한 내용은요. 다음 주 화요일에 아침 8시 30분 개장 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힌트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왕이 될 종목 엑스페릭스 올라왔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퓨리오사 AI 관련 이제 투자한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하다가 또 지금은 조정 국면인데요. 네네. 지금이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항상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 종목의 성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왜 공략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할 때 재료가 있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인지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이거 공부한 거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상한가로 마감을 하거나 또는 장대 양봉 20% 이상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올라갈 때 대부분의 날짜들을 다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시장에서 큰 폭의 이슈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다음 뭐 보라고 얘기를 드렸죠? 거래량? 아니요. 거래 대금을 보셔야 된다고요. 거래 대금을 보시면 상승할 때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들을 만들면서 뭘 받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퓨리오사 AI 관련주 4x4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가지고 움직였잖아요. 그것 전체가 테마군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분석이 끝났으니까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고 왜 떨어졌는지도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왜 떨어졌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대법원 심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속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5월 초면 대법 관련해서 이슈가 선고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상승한 거 대비 너무나 큰 폭의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종목이 퓨리오사 AI 관련주가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가는 원래 위치가 어딥니까? 주가 원래 위치가 이 부근대에서 놀고 있던 주식이에요. 근데 테마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테마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현재는 작은 악재 이슈 때문에 거의 상승분을 다 내뱉어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만에 하나 퓨리오사 AI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직까지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 정책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이 해소 국면에서 한 번의 급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에 대한 손절은 좀 잡으셔야겠죠. 매수가는 시초가입니다. 1차 목표가는 5,100원이에요. 지금부터 최소 이슈가 된다면 10%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더 운이 좋다라고 한다면 사실 2차 목표가 6,100원 드렸는데 여기서 상한가 한번 올라가도 전혀 이상한 가격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이탈을 하면 손절가는 3,500원 정도를 잡아주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해하면서 이 주가를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투자 전략과 함께 돌침대 기법에 대해서 재밌게 배워보고 왔는데요. 오늘 방송 시간상 전하지 못했던 자세한 기법에 대한 내용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께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테마 올라왔는데요. 세계 최대의 배터리 기업 중국의 CATL이 리튬을 대체할 만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관련 수혜주로 오늘장에서 상한가 기록한 애경케미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이재명 테마 짚어주셨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구의 날을 맞아서 탈플라스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후 공약 중에서도 생활 밀착형인 탈플라스틱을 강조한 건데요. 관련 종목으로 에코플라스틱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마로는 조선 테마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조선주의 호실적 속에서 간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음 주에는 미국 해군성 장관이 트럼프 주니어와 한국을 방한해서 관련 수혜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관련 종목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실적이 발표되는 한화오션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이슈 속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하는 종목, 바로 엑스페릭스 올라왔습니다. 최근 AI 정책에 대한 모멘텀은 유효한 가운데 이번 주 중후반에 AI 테마가 조정 국면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는 5,1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